파트 7 ABCD 보기 속에서 event, information, document, material 적혀 있으면 90% 10중 8구 정답이야. 파트 7 정답 보기에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다. 여러분, 토익은 1982년에 국내에 도입돼서 40년째 시행되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수십만여 개의 기출문제가 쌓여있잖아. Event, Information, Document, Material 적혀있는 보기가 정답됐던 문제가 한 200~300문제 쌓여있어요. 진짜 몇백 문제가 쌓여있어. 여러분, 이건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출제위원회 습관이야. 여러분, 토익 출제위원도 사람이잖아. 여러분, 사람은 습관이란 게 생기잖아. 40년째 토익이란 시험을 시행하고 있잖아. 그럼 문제를 계속 만드는 과정에서 출제위원회 습관이 묻어나는 정답 보기들이 있어요. 그냥 파트 7 정답 보기 만들 때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냥 기억해. 맞지? 행사, 정보, 문서, 자료. 여러분, 참고로 문서가 자료고 자료가 문서야. 다큐먼이 material, material이 다큐먼으로 재평 가능합니다. 똑같은 거야. 문서가 자료고 자료가 문서다. 그냥 알아도 event, information, document, material 적혀 있으면 90% 10중 8구 정답. 여러분 82번 잘 몰라도 그냥 C번 골라야 돼. 왜? C번에 다큐먼 있잖아. 그러면 우리 85번을 풀어볼까? 85번 내가 잘 모르겠어. 찍어야 돼. 85번 기왕 찍을 거면 뭐 찍어? C번에 information 섹시래. 보기 속에 information 있으면 정답이거든. 맞죠? 잘 몰라도 information 적혀있는 C번을 그냥 고르면 정답이 돼요. 이건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출제위원이 만든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야. 실제로 ETS가 이런 식으로 정답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파트 7은 문제를 먼저 봐, 지문을 먼저 봐. 문제부터 보잖아. 근데 5문제 한꺼번에 다 보지 말고 한 문제씩 순차적으로 본다. 181번 봐. 181번은 사실 What's the topic? What's the purpose of the memo? 그 문제랑 똑같아. 메모의 주제가 뭐니? 메모의 목적이 뭐니? 그거를 좀 다르게 써놨죠. 메모가 주로 무엇에 관한 글입니까? 그렇게 출제해놨네. 결국 What's the topic of the memo? 메모의 주제가 뭐냐고. 맞지? 여러분 메모가 어디 있어? 1번 지문. 여러분 항상 첫 지문 위에 보면 direction을 꼭 읽어야 돼. 첫 지문 위에 direction 봐. refer to the following. memo and form. 첫 지문을 메모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문이 form, 신청서, 양식서 같은 거. 공란에 빈칸 채우는 걸 form. 여러분 첫 지문 메모라고 돼 있잖아. 메모는 어디에서 쓰는 글이야? 사내 공지문. 메모는 전 직원 대상 사내 공지문을 메모라는 양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메모를 쓰는 사람은 누굴까? 작성자. 뭐 과장, 부장, 이사, 뭐 부사장 그런 사람 있잖아. 관리직에 있는 윗선에 있는 사람이 all staff, all employees 전 직원 대상 공지문을 메모라는 양식으로 사내 공지문을 남깁니다. 그러면 181번 문제는 첫 번째 지문에 적혀 있는 사내 공지문의 주제가 뭐냐? 여러분 이런 문제를 알죠? GRQ. 내가 수업 시간에 GRQ라는 거 있잖아. General Information Question. GRQ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제나 목적 묻는 문제잖아. 여러분 3, 4, 7 공통이잖아. 파트 2에서 대화 듣고 나서 대화의 주제가 뭐냐? 파트 4에서 스피커 방송 듣고 나서 방송의 주제, 방송의 목적이 뭐니? 파트 7에서 181번처럼 글의 주제가 뭐냐? 글의 목적이 뭐냐? 자, AC 시간에 배운 거 말해줘. 파트 2에서 대화의 주제가 뭐니? 파트 4에서 방송의 목적이 뭐냐? AC 시험에서 GRQ 정답 어디를 들어야 돼? 초반부 5초에서 8초. 첫 문장 플러스 두 번째 문장 들으면은 GRQ 정답 나온다. 그러면 181번은 파트 7의 GRQ잖아. 1번 지문의 주제가 뭐냐고. GRQ 정답 어디서 나와? 초반부를 읽으면 돼. 맞죠?
첫 질문 제일 위에 봐. to 받는 사람 옆에 everyone이라 돼 있는데 이 everyone의 의미는 every employee, every staff member. 내가 아까 메모가 사내 공지문이라 했잖아. 전 직원 대상 공지문이야. 맞지? 여러분 메모를 작성한 사람 누구야? 내 말은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론 벤 토마스라 돼 있는데 얘 뭐지? Assistant Director. 여러분 일단 Assistant을 떼고 해석해보자. Director of Operation. 항마 바꿔봐. 이거 뭐 본부장이라고 할까? 뭐 행정부장? Operation이 뭔가 행정의 개념이거든. 본부장이라 할게요. 원래는 근데 Assistant이 붙어있잖아. 그럼 이거 뭐라 해석해야 돼? 부팀장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Director of Operation 하면은 뭐 행정팀장. 근데 Assistant 붙이면은 그걸 보조해주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팀장 옆에 보조해주는 사람이니까 뭐 부팀장, 부행정관리자 뭐 그 정도. 메모 작성 날짜 적혀있고 여러분 RE 땡땡 중요합니다. RE 땡땡 subject 땡땡 중요하잖아. 여러분 RE가 뭐야? RE가 뭐지? 리플인가? 여러분 리플이라 하면 안 되고 regarding. 여러분 regarding something. regarding이 뭐지? about의 동의어. 관하여로 쓰는 거 알지? regarding something, about something, something에 관하여. 그럼 생각해봐. R이 땡땡 옆에 적혀있는 게 subject 땡땡 옆에 적혀있는 게 여러분 subject는 또 뭐야? 주제, 제목. 그러면 subject 땡땡, R이 땡땡 옆에 적혀있는 게 이 메모의 주제, 이 메모의 제목, 키워드. 맞지? 이 글의 주제어는 제목은 R이 땡땡 장비 주문. 여러분 이 장비에는 뭐가 있을까? 아피스가 생략돼 있잖아. 아피스, equipment, 사무장비. 사무장비에 뭐 있어?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스캐너 그런 거. 뭐 그런 거 order 주문하는 거. 맞지? 자, 첫 문장 들어갑시다. Once again. 다시 한번 시간이 왔습니다. 뭐? Please, new order. 여보 이런 거 AC쌤이 많이 가르쳐줬을 건데. order. 여러분 명사, 동사 둘 다 되는 단어 굉장히 많지. order 동사일 때는 주문하다, 명사일 때는 주문. 영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라서 동사를 그대로 갖다 쓰기보다는 명사로 잘 써. 가산명사일 때 on이 붙습니다. 근데 명사를 다시 동사처럼 쓰고 싶잖아. 명사를 다시 동사처럼 쓰고 싶으면 make, give, place를 붙였어. 그래서 make an order, give an order, place an order 주문하다. 토익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Once again 다시 때가 왔어. place, new order 새로운 주문을 넣어야 될 시점이 돌아왔습니다. 뭐 office, equipment 사무장비. 맞지? 그 다음 좀 봐. equipment 장비 있잖아. such as 예를 들자면 such as가 예를 들 때 쓰는 전치사야. such as 예를 들자면 컴퓨터나 전화기나 프린터기 같은 그런 사무 장비 있잖아. according부터 policy 가로가로 회사 정책에 따르자면 여러분 전명구는 가로가로 쳐서 지워. 맞죠? according부터 policy는 지워버리고 다시 봐.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기와 같은 사무장비는 is suitable to be replaced. 여러분 동그라미 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걸쳐서 is suitable to be replaced. suitable란 게 뭐야? 적절한, 적합한. 컴퓨터, 전화기, 프린터기는 적합합니다. to be replaced. 새 걸로 교환하는 게 적합하다. 조건이 뭐지? After 8 years.
8년 이상 써야 돼. 최소 8년 이상 쓴 장비에 한해서만 새 걸로 교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 문장. If you have items. 혹시나 물건들을 갖고 있다면 less than 8 years old. 여보 형 앞에 좀 꺼내자. less than 8 years old에 색칠합니다. 여보 여기다가 우리가 미리 색칠을 해놓는 이유는 뭘까? 여보 연계 문제 100문제 중에 60문제 어차피 숫자로 연계하잖아. 그래서 지문 속에 등장하는 숫자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8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8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잖아. 자, 세 번째 줄 봐. 혹시나 8년 미만 사용한 물건들 중에 that need to be replaced. 여보 관계대명사 that부터 네 번째 줄 replace 또 가로가로. 관계대명사 대절이 저 앞에 items 꾸민다고 화살표로 수식. 알지? 관계대명사 절의 기능은 앞에 선행사, 선행하는 명사 꾸미잖아. 만약에 니네들이 물건들 갖고 있잖아. 8년 미만 쓴 제품인데 need to be replaced. 새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런 물건이 있다면 the repair cost. 수리비가 must be 동그라미 쳐. must be 네 번째 줄. 내가 동그라미 치는 게 동사. 수리비가 must be higher. 훨씬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뭐보다? The cost of replacement. 새 걸로 교환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 그럼 새 거 사는 게 낫잖아. 내용 정리됐죠? 결국 8년 이상 쓴 물건만 원래 새 걸로 교체해 주는데 8년 미만의 물건이 만약에 수리비가 새 거를 사는 것보다 더 들잖아. 그러면 그것도 새 걸로 교체 가능해요. 맞지? 맞아, 다 했죠. 계속 봐. Purchasing Department, 구매부. 구매부에서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could have에 동그라미 쳐. could have. determine 동그라미. 야, 원래 영어에서 동사 두 개 연달아 붙이면 미친 문장이거든. 근데 help는 미친 게 아니야. help는 희한하게 have 동사 원형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have, determine. 그 비용을 결정하는 것을 구매부 측에서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 비용을 결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8년 미만 쓴 제품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고 새 거를 사는데 얼마가 나오는지 그 비용 산정은 구매부에서 결정한다. 이해했지? 여러분 이 정도만 가지고 81번 ABCD 보기 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잘 봐. 정답을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 A번에 제일 끝에 보면 office equipment. B번 제일 끝에 보면 office equipment. 여러분 이거 통째로 네모쳐. A번 B번에 office equipment. office equipment. 통째로 네모 한꺼번에. 여러분 A번 B번 화살표로 대칭해서 그 옆에다가 A or B라고 써. 여러분 A or B 보기 구성법이 뭐야? A or B. 4개 보기 중에 2개 보기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 있고 나머지 일부가 살짝 바뀌어 있으면 둘 중 하나 정답이거든. 여러분 81번 A번 B번에 네모 친 거 같은 거잖아. 사무장비 사무장비. 그럼 처음부터 C번 D번은 들러리야. C번 D번은 그냥 들러리 보기로 준 거고 A번과 B번의 차이점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해하고 있죠? 자, 차이점 생각해보자. A번은 사무장비 새 걸로 바꾸는 스텝, 절차, 단계. B번은 모든 사무장비 벌써 끝났죠? 여러분 B번 탈락해. 야, B번이 오답인 이유 말해줘. B번 왜 안 돼? 얼에다가 X 해놔. 얼. 여러분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갖다 버린 거야. 모든 복사기, 모든 프린터기 다 갖다 버린다. 그리고 전부 다 새 걸로 다 사요.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 아까 기준이 뭐였지? 8년. 8년 이상 쓴 물건 중에 도저히 더 이상 못 쓰겠다 그런 것들을 새 걸로 지금 바꾸는 거잖아. 모든 걸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이해가죠? 자, 칠판 봅니다. 여러분들이 파트 7에서 오답 보기를 탈락시킬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줄게.
ABCD 보기 속에서 모두 그렇다, 둘 다 그렇다, 모두 그렇다, 맞지? 항상 그렇다, 언제나, 맞아. at all times. 시시각각이라 해석하면 제일 좋습니다. 매 시간, 매 분, 매 초. 의역하면은 항상, 언제나, 맞지? 항상 그렇다, 모두 그렇다. 반대로 only, solely, exclusively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식의 극단적으로 몰아세우는 보기는 오답 보기로 잘했어. 이거 언제 배웠지? 수능 공부할 때. 수능 언어 영역 공부할 때 수능 언어 영역 강사가 그런 걸 가르쳐준다. 여러분, 가나다라마 오지선답형 객관식 보기에서 모두 그렇다, 항상 그렇다, 반대로 유일하게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보기는 피해가세요. 이건 영어 시험이든 국어 시험이든 똑같아요. 오답 보기 만드는 방법이야. 이해했죠? 마지막 거 챙기자. 여러분, immediate, instant, 항마 벗고. 인스턴트 음식 알잖아. 인스턴트한 게 뭐지? 즉각적인 거잖아. 그러면 immediately, instantly, 뭐 즉각적으로. 여러분, 항상 지문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쓰레기 매립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민들과의 좀 더 협의가 필요해서 2달 정도 보류하기로 했어요. 지문은 그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오답 보기에 뭐가 끼어 있냐면 immediate construction, 즉각 공사한다고 오답 보기에 끼어 있어. 자, 다시 지문 내용은 2달 뒤에 한다, 다음 달에 한다, 내년에 한다, 6개월 뒤에 한다. 오답 보기에는 지금 당장 한다. 이게 다 극단적인 오답이야. 이해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보기에 있으면 파트 7 ABCD 보기 속에서 얘네들을 만나면 90%, 10번 나오면 9번 오답인데 이름을 극단적인 오답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다. 써먹어. 파트 7 ABCD 보기 속에서 쟤네들 있으면 10중 8구 오답이야. 여러분 81번은 그 B번에 모두 그렇다. 그래서 오답이잖아. 그래서 B번 달라고? 그럼 A번 정답이네. 사무장비 새 걸로 바꾸고 싶으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그 바꾸는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잖아. 맞지? 182번 봐. 파트 7 문제를 볼 땐 아무 생각 없이 막 보지 말고 질문 속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고유명사랑 숫자. 맨날 내가 강조하지. 문제 속에 등장하는 고유명사랑 숫자가 키워드. 그 다음 영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 등장하는 명사가 키워드가 된다 하잖아. 여러분 82번 문제 속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어차피 명사밖에 없지. Department Director. 여러분 Department Manager, Department Director. 항마 벗고 봐. 부사장, 영업부장, 홍보부장, 시설관리부장, 격리부장. 맞지? 각 부서 부서장들. 각 부서 부서장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 눈치껏 풀게. 81번 정답 어디 있었어? 첫 질문 첫 달러. 82번 정답 어디 있어야 돼? 첫 질문 두 번째 달러. 원래 단락별로 정답이 하나씩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첫 문제는 첫 단락이 정답,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단락이 정답. 그런 식이잖아. 맞지? 그럼 에라 모르겠다. 1번 질문 두 번째 단락 봐. 장비, 사무장비. 사무장비 교환 신청서는 is attached.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야? 2번 지문. 2번 지문이 1번 지문에 첨부되어 있대. 2번 지문이 장비 교환 신청서잖아. 이해하고 있죠? 계속 봐. 마음 편히 복사하세요. 이 양식을 추가로 더 필요하면 복사해서 쓰라고. 맞지? should need. 여보 혹시 아는 사람들 말해줘. should need에서 should 앞에 뭐 생략돼 있어? should 앞에 생략된 거. 자, 힌트 줄게. 가정법. 가정법 if. 가정법 if에서 if가 생략되면 조동사 주어 도치가 일어난다. 원래 문장으로 고칠게. 두 번째 달락 둘째 줄 if 살리고 you 붙이고 should
뒤로 빠져야 돼. 원래 문장은 if you should need more copies. 여러분 if 절에 should 있을 때는 혹시라도라고 해석해. if you should need more copies. 혹시라도 더 여분의 신청서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마음 편히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해했어? if 생략되면 should 조동사 앞으로 나가고 you 주어가 뒤로 빠집니다. 이걸 가정법 도치. 알아도 가정법 도치 구문. 더 많이 필요하면은 복사해서 쓰라. 두 번째 달라 둘째 줄 not that. 여러분 노트 앞에는 please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please, not that. 주어 동사. 대절 안에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을 주의해 주세요. 주목해 주세요. 뭘 주의해 줘? 모든 사무장비 교환 신청은 요구가 되어지는데 approve, 승인, 허가, signature, 서명. 누구의? your, 나왔네. 여기 있잖아. department, director. 82번 키워드 나왔다고. 맞지? 82번 키워드 your department director. 네가 소속되어져 있는 부서 부서장의 결재 및 서명. 이게 82번의 C번이야. 82번 C번 이해가? 제표를 챙겨볼까? 여러분 지문서에서는 signature, C번에는 sign. 품사만 바꿨잖아. 지문서에서는 서명, signature가 서명이란 명사. 82번 C번에는 sign하다, 그냥 서명하다. 그냥 명사를 그냥 동사로 가져온 거야. 맞죠? 여러분 이제 재밌는 거 알려줄게. 형 앞에 꺼내. 82번 C번에 document의 색칠해. document. 82번 C번 document의 색칠. 여러분 Part 7 ABCD 보기 속에서 event, information, document, material 적혀 있으면 90% 10중 8구 정답이야. 파트 7 정답 보기에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다. 여러분 토익은 1982년에 국내에 도입돼서 40년째 시행되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수십만여 개의 기출문제가 쌓여있잖아. event, information, document, material 적혀있는 보기가 정답됐던 문제가 한 200~300문제 쌓여있어요. 진짜 몇백 문제가 쌓여있어. 여러분 이건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출제위원회 습관이야. 여러분 토익 출제위원도 사람이잖아. 여러분 사람은 습관이란 게 생기잖아. 40년째 토익이란 시험을 시행하고 있잖아. 그럼 문제를 계속 만드는 과정에서 출제위원회 습관이 묻어나는 정답 보기들이 있어요. 그냥 파트 7 정답 보기 만들 때 이 단어를 많이 써요. 그냥 기억해. 맞지? 행사, 정보, 문서, 자료. 여러분 참고로 문서가 자료고 자료가 문서야. 다큐먼이 material, material이 다큐먼으로 재평 가능합니다. 똑같은 거야. 문서가 자료고 자료가 문서다. 그냥 알아도 event, information, document, material 적혀 있으면 90% 10중 8구 정답. 여러분 82번 잘 몰라도 그냥 C번 골라야 돼. 왜? C번에 다큐먼 있잖아. 그러면 우리 85번을 풀어볼까? 85번 내가 잘 모르겠어. 찍어야 돼. 85번 기항 찍을 거면 뭐 찍어? C번에 information 섹시래. 보기 속에 information 있으면 정답이거든. 맞죠? 잘 몰라도 information 적혀있는 C번을 그냥 고르면 정답이 돼요. 이건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출제위원이 만든 거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야. 실제로 ETS가 이런 식으로 정답 보기 만듭니다. 183번 봐. 여러분 잠깐만 주의사항. 내가 가르쳐주는 모든 스킬은 100% 절대 진리 그런 건 없어. 맞지? 10번 나오면 9번 정답이고 재수없게 한두 번 오답 보기로 씁니다. 제발 나한테 그런 문제 좀 가져오지 마요. 선생님 이 문제는 보기 속에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 왜 오답인가요? 그런 문제 가져오지 마. 오답 보기로 씁니다. 근데 확률이 정답 보기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왕 찍을 거면 조금이라도 정답의 확률이 높은 걸 찍는 게 낫잖아.
그냥 찍기 요령 가르쳐준 거야. 이해했지? 183번. 83번 키워드. 다시. 문제 속에 고유명사랑 숫자 키워드고, 영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니까 명사가 키워드고, 하나 더. 오른쪽 끄트머리에 키워드가 쏠려 있다. 내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 여러분 83번 키워드. 오른쪽 끄트머리 명사 맞지? office, 텔레폰 맞지?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기. 자, 여러분들이 찾아봐. office, 텔레폰. 1번 지문에서 텔레폰 찾아. 1번 지문에 전화기 어디 있어? 아까 두 번째 줄에 있었어. 그냥 컴퓨터랑 전화기랑 프린터기들은 8년 이상 after 8 years 8년 이상 써야지만 교환 가능하다. 새 걸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83번 ABCD 보기 봐. 이걸로 지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 여러분 혹시 2번 지문에 office, 텔레폰 있는가 또 찾아. 2번 지문 어디? 여러분 2번 지문 밑에 그 equipment 장비 밑에 품목들 보면 컴퓨터 프린터 그 밑에 데스크탑 모니터 그 밑에 office, 텔레폰 보이지? 여러분 세 번째 품목 office, 텔레폰 색칠해. office, 텔레폰. 그거 1번 지문 두째 줄에 텔레폰 색칠해서 연결. 1번 지문 두째 줄에 텔레폰을 2번 지문 office 텔레폰에다가 연결. 여러분들이 말해줘. 2번 지문에 office, 텔레폰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기 몇 년 쓴 전화기야? 5년 좀 색칠해. 5라고 돼 있잖아 그 옆에. 여러분 그 5를 아까 1번 지문 셋째 줄에 less than 8 years old에다가 연결시켜. 8년 미만 사용한 품목.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지? 숫자를 연계하고 있는 중이야. 숫자 연계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아까 less than 8 years old 적혀있는 문장에서 8년 미만 쓴 물건 중에 교환이 필요하면은 repair cost, 수리비가 replacement, 새 걸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수리비가 더 높게 나와야 된다 했잖아. 이게 83번의 B번. 83번 B번 이해가? B번 보기 봐. 제표는 챙기자. 형 앞에 꺼내. 83번 B번에 buy a new one 색칠해. buy a new one. 새 거를 사다. 그거를 네 번째 줄에 replacement 색칠합니다. 1번 지문 넷째 줄 replacement. 그걸 B번에 buy a new one에다 연결. 그 다음 83번 B번에 more expensive 색칠해. more expensive. 더 비싼. 그거를 보자. 맞죠? 첫 단락 네 번째 줄에 higher than the cost 걷다 색칠하면 되겠다. 맞지? higher than the cost. 그거를 B번에 more expensive 연결. 그래서 B번 정답. B번 보기 봐. 새 거를 사는 것보다 repair 수리하는 게 more expensive 더 비싸다. 맞잖아. 여러분 이번 질문에 전화기 5년씩이잖아. 사용한 지 5년밖에 안 됐잖아. 그런데 이번 지문에다가 전화기를 새 걸로 바꿔달라고 신청서에 기재해 놨어요. 그 말은 수리비가 새 전화기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드나 봐. 그래서 신청해 놓은 거잖아. 바꿔달라고. 맞죠? 여러분 183번 무슨 문제? RIQ 연계 문제. 근데 뭐 가지고 연계했어? 숫자가 진짜 중요해. 여러분들 연계 문제 100문제 풀잖아. 100문제 중에 60문제는 양쪽 지문에 적혀있는 숫자들 연계하면 정답 나옵니다. 그리고 100문제 중에 20문제는 양쪽 지문에 고유명사들 연계하면 정답 다 나와. 그리고 100문제 중에 80문제니까 비중이 굉장히 크죠. 연계 문제 100문제 중에 80문제는 양쪽 지문에 적혀있는 숫자들, 양쪽 지문에 적혀있는 고유명사들로 연계하면은 10중 8구 정답 다 나와. 그래서 2중 지문, 3중 지문을 풀 때는 습관적으로 지문 속에 등장하는 숫자들을 다 챙겨줘야 돼. 숫자. 고유명사에도 신경 써야 되고. 184번 봐. 84번 지문 속의 키워드. 맞죠. 고유명사 키워드라며. Mr. Boris. 보리스가 누구니? 여러분 보리스 찾아. 보리스는 몇 번 지문에 적혀있어?
2번 지문 제일 밑에. 보여? 2번 지문 제일 하단에 approved by, 자, 형 앞에 꺼내자. approved by 색칠하고, 글렌보리스 색칠하고, 여러분 그 approved by를 1번 지문,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approve 색칠해. approve. 1번 지문,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approve를 2번 지문의 approved by에다 연결. 여러분 1번 지문 다시 봐. approve and signature of your department director. 여러분 your department 색칠해봐. your department. 디렉터까지 색칠하자. 여러분 디렉터를 2번 지문 제일 하단에 보리스에다 연결. 그 다음에 your department은 2번 지문 보면 봐봐. 자 2번 지문 그냥 보자. 제일 위에 회사 이름 적혀있고 장비 교환 신청서, 직원 이름 적혀있고, 타르, 직함, 디파먼, 부서, 타르, 직함은 안전검사 요원, 디파먼, 부서는 Manufacturing Department 색칠해. 2번 지문이야. Manufacturing Department. 그거 1번 지문에 Your Department에다 연결시켜. 84번 APCD 보기 봐. 물론 벌써 정답 나와버렸는데 내가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잘 봐. 84번 A번의 매니저랑 B번의 디렉터 통째로 네모쳐. 84번 A번의 매니저와 B번의 디렉터를 한꺼번에 네모쳐봐. 여러분 A번, B번 화살표로 대칭해서 A or B 그렇게 써놔. A or B. 여러분 A or B 보기 구성법이 뭐야? 4개 보기 중에 2개 보기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 있고 나머지 일부가 살짝 바뀌어있으면 둘 중 하나 정답이다. 여러분 A번의 manager, B번의 director 같은 거야. 뭐 과장님, 부장님 그런 사람들 매니저, 디렉터를 하잖아. 여러분 A번, B번 둘 다 부장. 차이점은 A번은 행정부장, B번은 제조부 부장. 근데 2번 지문 작성자가 소속된 디파먼트 부서가 제조부 Manufacturing. 그럼 다 합체하니까 84번에 B번이 정답, A번 탈락이잖아. 네가 소속된 부서장 서명 받으려 했었으니까. 네가 소속된 부서가 Manufacturing. 그래서 B번이 맞다고. 제조부 부장이잖아. 그 사람 서명 받으려 했으니까. 여러분 84번 무슨 문제? 이런 거 연계 문제를 하잖아. 맞지? 185번 봐. 85번 질문 속의 키워드. 고유명사 키워드잖아. 미스터 페닝턴 중요하고. 사실 85번은 동사가 신경 쓰입니다. 형 앞에 꺼내서 return에다 색칠해. 자, 물어볼게요. 페닝턴은 어디 있어? 페닝턴이 적혀있는 지문 선택해. 2번 지문 작성자. 페닝턴 뭐 하는 사람이야? 사무장비 교환 신청하고 있는 직원. 맞지? 페닝턴이. 자, 85번 다시 봐. 2번 지문 작성자인 장비 교환 신청하는 직원한테 2번 지문이 return, 반납되는 이유가 뭐니? 신청서를 도로 돌려줘요. 반납 처리한다. 반납 처리되는 이유가 뭐니? 여러분 칠판 봐. 연계 문제는 1번 지문이 있고 2번 지문이 있으면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쪽 지문의 교집합, 양쪽 지문의 공통점을 추출하는 문제가 있어. 두 번째는 양쪽 지문의 차집합, 양쪽 지문의 차이점을 대칭시키는 문제가 있다. 다시 연계 문제는 그냥 유형이 크게 두 가지야. 1번 양쪽 지문의 공통점을 컴페어하는 문제가 있고 공통점을 추출하는 문제. 2번 양쪽 지문의 차이점을 컨트라스트, 대칭시키는 문제가 있어. 한마디로 공통점을 묻는 연계 문제가 있고 차이점을 묻는 연계 문제가 있다. 자, 공통점 묻는 문제부터 내가 가르쳐 줄게. 이중지문, 삼중지문에서 문제 속에 have in common.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have in common.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
자, 문제 어떻게 출제할까? 1번 지문 작성자와 2번 지문 작성자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1번 지문에 언급된 회사와 2번 지문에 언급된 회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출제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 문제가 양쪽 지문 공통점 묻는 문제잖아. 여러분 문제 속에 보스 넣어도 되잖아. 1번 지문 작성자, 2번 지문 작성자 둘 다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게 공통점이잖아. 맞지? 여러분 사실 공통점 찾는 문제는 좀 난이도가 쉬워요. 왜? 4개 보기 중에 1개 보기는 양쪽 지문에 다 적혀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1번 지문에도 적혀 있고 2번 지문에도 적혀 있는 거를 정답으로 그냥 고르면 되잖아. 이건 좀 쉬워. 근데 차이점 묻는 문제가 난이도가 더 높아.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나서 이게 차이점을 묻는 문제라는 걸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자, 문제 봐봐. What claim? claim이 주장하는 거야. 미즈웡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Mr. Chen이 reject, refuse, resist. 한국말 바꿔봐. reject가 뭐 하는 거야? 뭐 거절하다, 뭐 반대하다, 반박하다. refuse. 얘도 뭐 거절하다, 뭐 반박하다. resist. 저항하다. 저항한다는 게 뭔가 거부하는 거잖아. disagree with. 동의하지 않는 거. dis 붙어 있으니까. 자,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을까 생각해보자. 1번 지문 작성자가 미즈웡이야. 2번 지문 작성자가 미스터 첸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냐면 1번 지문 작성자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2번 지문 작성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반박하는 것은, 저항하는 것은, 이게 1번 지문과 2번 지문의 차이점은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 1번 지문에서는 A라고 주장하는데 2번 지문에서는 B라고 주장하면 그게 정답되는 거야. 맞지? 여러분 요 밑에 문제 하나 더 봐. What requested information. 여러분 이제 알지? 동사에다가 ing나 ed 붙이면 형용사로 바뀐다. requested가 information 꾸며가지고 요청된 정보. 브라운 씨가 fail to? 야, fail to가 뭐 하는 거야? fail to do. 야, fail이 뭐야? fail. fail이 뭐지? 실패하다. fail to do. fail이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직역하면은 to 뒤에 동사하는 걸 실패하다. 그거 의역해서 to 뒤에 동사를 하지 못하다. fail to include in his email. 여기서 his는 Mr. 브라운이지. 브라운이 작성한 이메일 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은 requested information, 요청된 정보 중에서. 자, 이제 내가 굉장히 심하게 의역하게 잘 봐. 1번 지문이 요청한 정보 중에 2번 지문 작성자 Mr. 브라운이 2번 지문이 이메일이야. 1번 지문에서 요청한 정보 중에 2번 지문에 누락된 것은 1번 지문에서 우리한테 이메일 보내주실 때 꼭 송장 번호를 기입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처리가 빨리 될 수 있으니까. 근데 2번 지문에 송장 번호를 기재를 안 해놓은 거야. 그럼 걔가 정답돼요. 1번 지문에서 요구했는데 2번 지문에 빠뜨린 것은 결국 1번 지문과 2번 지문의 차이점은 맞잖아. 여러분 이 문제가 난이도가 더 높아. 이거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차이점을 묻는 문제다 인식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일단 차이점을 묻는 문제는 막 거절하다, 반대하다, 반박하다, 동의하지 않다, 저항하다. 맞죠? 2번 지문 작성자가 저항하거나 반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바, 또는 2번 지문이 1번 지문이 요구하는 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그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야. 이해했지? 내가 85번을 굉장히 심하게 의역할게. 1번 지문에서 장비 교환 신청서 작성할 때 A랑 B랑 C랑 D를 기재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 근데 2번 지문에 가니까 A랑 B랑 D만 기재하고 C를 기재를 안 한 거야. 그 C를 기재를 안 해서 이게
다시 반송 처리돼요. 자, 정리하자. 185번은 1번 지문에서 적으라고 했는데 2번 지문에 누락된 것은 차이점. 맞죠? 양쪽 지문에 차이점 묻는 연계 문제. 일단 우리는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1번 지문이 뭐를 요구하는가부터 확인해야 돼. 자, 1번 지문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부터 아까 읽다만 거 계속 읽자. 1번 지문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이야. Purchasing Department 구매부. 구매부는 is inserted to 여기 있었네. return이 여기 있네요. 맞지? 여러분 두 번째 단락 넷째 줄이야. return 색칠해. return 이게 키워드였네. 85번 질문 속에 return에다 색칠해서 연결. 맞죠? return 여기서 정답 나오겠다. 자, 읽어보자. 구매부는 반납하게끔 지시를 받았습니다. 뭐를? 모든 신청서 with omitted information 누락된 정보. omit가 누락시키다. 혹시나 누락된 정보가 있는 신청서는 return 그 신청한 직원한테 다시 돌려주게끔 지시를 받았대. 계속 봐. remember to include 이제 나오고 있다. 맞지? 집어넣으라고. 꼭 기입해주세요. 뭐를? 말의 number. 여러분 형 앞에 꺼내. 말의 number 색칠해. 여러분 2번 지문 중간에 말의 number 색칠해. 2번 지문 가운데 말의 number를 1번 지문 말의 number에다 연결. 자, 1번 지문 맞아 읽자. 모델 번호를 꼭 기입해주세요. 교환이 필요한 물건에 해당하는. 2번 지문 바로 가자. 2번 지문 말의 number 밑에 봐. 컴퓨터 프린터랑 오피스 텔레폰 옆에는 말의 넘버 적었는데 데스크탑 마너를 옆에 말의 넘버 빠져있죠. 이게 185번의 C번. 85번 C번 이해가? 1번 지문에서 모델 번호를 기입하라 했는데 2번 지문에 데스크탑 모니터 옆에 모델 번호를 미리 누락시켰잖아. 그게 C번 맞잖아. 요구되어지는 정보를 신청서에 누락시켰기 때문에 return 도로 반납되겠죠. 맞지? 185번이 1번 지문과 2번 지문의 차이점으로 보는 연계 문제. 여러분 이 문제가 출제 빈도가 실제로 굉장히 높아요. 공통점을 묻는 문제보다 차이점 묻는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하는 거라서 일단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1번 지문과 2번 지문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구나 인식을 빨리 해줘야 돼. 그래서 양쪽 지문의 차이점을 비교해가면서 읽어나가는 거야. 이해했죠?